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양 해솔학교에서 보건교사를 근무하고 있는 심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면 문제 하나 먼저 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성폭력 범죄자가 내 아이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려고 한다. 그럴 때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보기 드릴게요. 1번, 내 몸을 허락 없이 만지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 2번, 재빨리 그것을 도망친다. 손 들어주실 거죠? 자, 1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몸을 허락 없이 만지니까 만지지 말라고 한다. 네. 2번이요? 네, 재빨리 그곳을 피한다. 네, 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문항을 극단적으로 제시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정답은 2번 같습니다. 제가 성교육을 시작할 초창기에는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얘들아, 성폭력 범죄자의 가해자의 눈을 똑바로 봐야 돼. 뚫어질 듯이 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야.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부탁을 했더니 아이들이 정말 복도가 뛰어나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책에는 또 이렇게도 나와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눈을 공격할 때 손끝을 힘을 꼭 줘서 이 손끝으로 눈을 치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무릎에 힘을 잔뜩 줘서 이 무릎으로 니킥을 사용하는 거지. 성범죄자의 생식기를 차고 도망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간접적으로라도 성폭력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창 시절 그 시기 교복을 입고 다닐 때는요, 버스에서 만원 버스에서의 성추행이 정말 흔했습니다. 저도 물론 경험이 있는데요. 교복을 입고 겨우겨우 버스를 타서 손잡이를 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제 엉덩이에 커다란 손이 하나 이렇게 철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뭐 만원 버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민 반응 보이지 말아야지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이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싫은 느낌이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범죄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 발끝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올 수 있었으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잠깐 인어공주가 된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끽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내가 배운 대로 하지 못해서 당한 거야.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속상하고 부끄럽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제가 그랬는데 이걸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하지 못하죠. 성폭력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 자기네 몸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 그걸 믿는 건 우리 어른들만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폭력 대상이 아동이니까 아동 너네들이 책임져라? 이건 아니잖아요. 성폭력이 성적 결정권의 침해라는 건 같지만 아동 성폭력은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 외에 일반 성폭력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은 성폭력이 뭔지 잘 모릅니다. 해서 이게 친밀감을 갖고 나에게 다가오는 손길인지 혹은 나에게 어떤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손길인지 알지 못하죠. 또한 그 당시에 낯선 사람 조심해, 낯선 사람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납치를 하거나 사건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끊임없이 주고, 우리 어른들이 제일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과 온전히 함께 시간 보내주는 거요. 그런 걸 기꺼이 함으로써 아이를 유인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아이한테 끊임없이 야, 내가 이거 너 엄마도 안 해주는 건데 해주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길들이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더 혼란스럽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피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이걸 아이들에게 교육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있잖아, 교육을 한 후에 너희들은 위험한 상황에서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앞에서 갑자기 너희들이 성폭력 범죄자한테
안 돼요, 싫어요. 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목숨이 위험해서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한 아이가 눈을 똘망똘망 뜨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쌤, 왜 안 돼요? 저 태권도 품띠인데요? 제가 단방에 진짜 한 방에 회 치울 수 있어요. 전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그리고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들어와서까지 네 몸은 네가 지켜야 돼 라는 교육을 누가 했나요?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아이는 더 위험에 빠지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어른을 대표로 해서 사과할 게 있는데 그동안 성폭력 너희들한테 다 책임지라고 해서 진짜 미안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주변에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도와주세요라고 그 자리를 바로 뜨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7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하교 후에부터 저녁까지 돌봐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퇴근 후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준 거죠. 몇 회기의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한 센터 선생님이 저한테 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인데 자꾸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센터에 공사하시러 오시는 인부라던가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노숙자분들 무릎에 자꾸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바나나 우유 같은 걸 얻어먹고 주변에서 자꾸 얼짱얼짱거리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랑 얘기해 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랑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엄마랑 단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는 조금 일이 바쁘셔서 늦게 돌아오시는 관계로 아이가 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도 혼자 늦게까지 있는 상황이 많았죠. 아이에게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아빠가 없어서인지 남자 어른을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남자한테 다가가고 본인이 아저씨의 무릎에 앉으면 아저씨가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자기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귀여워해 주신다고. 자기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뭐가 필요한 건가요? 네, 이 아이는 사랑이 고픈 거죠. 사랑이 고픈 아이들, 어른의 보살핌이 없는, 믿고 의지할 어른이 없는 아이들이 정말 만약에 나쁜 의도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아이는 자신이 가진 걸 다 주어서라도 그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사랑을 받기를 갈구합니다. 방임이나 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얘네들이 거대한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너무나 작은 한 사람이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오만했구나.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리고 내가 몇 번의 교육으로 뭘 바뀌게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침체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일을 놓고 제 다른 일에 몰두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찜찜했죠. 그런데 그런 찜찜한 걸 움직인 건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보건실에는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바글바글 합니다. 아픈 아이들은 아픈 아이라서 오고 아프지 않은 아이들은 뭐 성관계 아니면 성과 관련된 궁금증 아니면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수다를 가장한 상담을 하러 오죠. 어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는 단어장을 갖고 옵니다.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올라가고 다시 쉬는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올라가고 도대체 왜 여기 오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보건실은 공기가 다르대요. 아니 무슨 학교가 공기가 다 똑같지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보건실은 자신만의 에어포켓 같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짜증나서 엄마한테 화냈어요. 아니 제가 엄마도 아닌데 왜 저한테 와서. 저한테 핀잔을 들으면서도 제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가 들어갑니다. 근데 전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는 사실 저한테 연습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저 한번 거치고 가는 아이들은 집에 가서 그날 엄마한테 꼭 사과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아이들의 눈에는요, 정말 신뢰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 뭐가 변하겠어. 바로 한 번에. 느리더라도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한번 잘해보자. 저는 제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약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아동 성폭력 예방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와주신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내 아이 친구, 그리고 내 아이의 옆집 아이, 뒷집 아이, 그리고 앞동에 있는 모든 아이까지 다 안전하게 지켜서 결국은 내 아이도 그 안에 넣어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는 거에 동의하셨죠. 이런 교육은 학교 교육과 함께 윈윈 효과를 나타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진짜 딱 건드리면 울 것 같은 얼굴로 보건실에 왔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가요. 아니 술만 먹고 오면 저한테 뽀뽀를 해요. 근데 저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따갑고 싫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정말 싫다고 얘기했는데, 아빠한테 정말 싫다고 얘기했는데 계속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싫다고 얘기하는 거, 계속하는 거 성폭력이죠? 그러면 우리 아빠 성폭력범인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버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다 아시겠죠? 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 진짜 많이 사랑하시나 봐. 어떻게 너 정말 좋겠다. 근데 아빠가 네가 좀 큰 거 모르시나 보다. 지금 나한테 얘기했던 거 그대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도움을 좀 요청해 보면 어때? 근데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가서 꼭 다시 얘기해 줘야 돼. 그 다음날 아이가 보건실에 와서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는 아침에 보건실 문을 쾅쾅 두드리고 들어와서 자랑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아빠가 저 사랑해서 그런 게 맞대요. 그리고요, 아빠가 제가 이렇게 컸는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뽀뽀 대신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아이가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부모님 대신에 받은 박수네요, 그죠? 아이가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먼저 다가와서 상담을 하는 건 진짜 감사한 경우죠. 이 부모님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고요. 아이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경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경계가 존중받는 경험을 한 거죠. 이 아이는 이 경험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평생이요. 여러분, 아이 하나 바뀌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다음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성폭력 범죄자가 이렇게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관심을 항상 받고 있고 어른과 대화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서 어른이 꼭 부모일 필요는 없는 거죠. 할아버지든 이모든 혹은 옆집 아주머니든 어쨌든 간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기댈 수 있는 세상에 단 한 명의 어른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추위를 뚫고 오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꼭 그 한 명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